We have a special guest in the studio. 이번 들리시죠? 자, 이번 한 주 동안 5분의 특별한 손님을 모시고 얘기를 나눠보는 인플루언서 초대석 그 시간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영어와 어학에 관심 많으신 분들이라면 놓칠 수 없는 코너인데요. 오늘은 그 네 번째 만남으로 영어 응급실의 지원쌤 모셨습니다. Good morning. 안녕하세요. Oh my gosh, I'm so shy. 평소대로 하세요. Yeah, thank you. Hello everyone. Good to see you today. My name is Kim Ji-won and I teach English in Korea. And currently I host several TV shows that focus on English learning and especially in MBS too. And reach out to me on any of my social media since I love interacting with my viewers. Thank you. Oh, that's fantastic. I was going to ask you to introduce yourself, but you thank you. took the liberty and I'm so grateful. 자, 그래요. EBS에서도 이제 영어를 가르치시고 뭐 굉장히 다양하게 네. 지금 10년 넘게 영어를 가르치고 계시다고 어쩌다 제가 보니 그렇게. 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 여러분 지금 김지원 선생님 그 헤드폰이랑 마이크가 좀 가까워서 소리가 네, 조금 울리네요.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궁금한 질문 지금 바로 반디와 샵 1045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지원쌤, 지원쌤이죠. 네. 그 닉네임이 영어 응급실 지원쌤. 맞아요. 저는 이게 정말 풀리지가 않아요 하는 뭐 그런 고민거리가 있다면 지금 바로 샵 1045 그리고 반디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유튜브로도 보실 수 있는데요. EBS 라디오 공식 채널 들어오시면 지금 라이브 스트리밍 중이라서 그쪽으로도 질문 그리고 사연 올려주시고 인사 말씀도 보내주세요. Alright, so tell us a little bit about how you came to be. 그러니까 뭐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좀 전문적으로 하고 계신가요? 저는 사실은 올해로 11년 차인데 사람들이 잘 안 믿지만 거의 뭐 5세부터 60세까지 뭐 듣기, 말하기, 쓰기, 읽기, 문법 다 가르쳤었는데요. 뭐 지금 현재는 뭐 EBS에서는 문법, 기초 회화 패턴 요거를 집중적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정말 연령대가 다양하네요. 그게 어린 친구들 가르칠 때와 그다음에 좀 연배 있으신 분들 가르칠 때는 좀 다르게 하시나요? 그쵸. 이제 일단은 공손함과 그런 것도 다르고 그리고 사실 어린 친구들은 이제 말하는데 조금 주저함이 없고 아무래도 이제 부끄러움도 조금 덜 하고 그래서 이제 조금만 이렇게 부둥부둥 해주면은 잘 해주는데 아무래도 조금 연령대가 있으신 분들은 기본적인 영어에 대한 두려움이 있으시다 보니까 그런 분들은 이제 다인원이 모여 있을 때보다는 조금 1대1로 편안하게 하는 걸 훨씬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합니다. 지원쌤은 영어와의 첫 인연, 지금 이 모습이 되기까지 어떤 계기가 있었을 것 같은데요. 그쵸. 계기. 사실 제가 이제 아까 전에 뭐 자기소개를 하면서 그리고 EBS 방송하면서 제가 뭐 영어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은 everyone says like, oh, maybe you're in the United States or something. 근데 제가 사실 국내파거든요. 선생님도 국내파시군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어제 달변가 영쌤도 국내파신데 네, 맞아요. 네네네. 이렇게 영어를 유창하게 하시고 우리 지원쌤도 그러시군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 영어를 이렇게 잘하게 되셨나요? 그것이 이제 많은 분들의 궁금증. 근데 일단은 저는 영어라는 것 자체를 학습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던 게 가장 전 컸던 것 같고 저희 부모님도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되기 전까지 영어 학원 자체를 보내지 않으셨어요. 6학년 때도 되게 학원을 종합학원으로 바꿔가지고 어쩔 수 없이 갔던 거라서 그 전까지 그냥 이제 디즈니 만화 영화 정도만 이제 노출이 된 상태였고 이제 저희 아버지가 이제 은행에 근무를 하셨었는데 그때 주 6일 근무였거든요. 그랬었죠 예전에. 네. 토요일 날 근무를 나가시면 이제 대여섯 살 때 제가 어디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때 학교는 주 5일이었나요? 저는 학교를 안 다녔었으니까 5살, 6살이면 5살, 6살 때? 그렇군요. 5살, 6살, 7살 때 학교를 안 다니니까 그래서 아빠를 이제 따라서 회사를 가요. 그럼 아빠가 일하는 동안 잘 할 게 없잖아요. 아빠가 이제 약간
아빠는 다 계획이 있군. 이런 느낌으로 계속 Lion King, Little Mermaid, Mulan 요것만 계속 반복해서 틀어줬어요. 특히 네. Lion King. 그거를 이제 한 1년 동안 매주 반복 시청을. Lion King만 한 50번 보시면 이제 그거를 영어로만 계속 보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저도 모르게 이제 대사를 다 외우거든요. 그게 나중에 제가 이제 영어 공부를 본격적으로 시작했을 때 단어를 외울 때 나 이거 라이언 킹에 나왔던 대사의 그 단어인데 하면서 막 되게 재밌는 거예요. 와. 그래서 그때 이제 영어의 아웃풋이 탁 터지게 된 계기가 됐죠. 아, 그랬군요. 그 아웃풋이 터질기까지 기간은 어느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뭐 당연히 이제 영어 공부를 시작할 때니까 7살부터 maybe 13 그러면은 한 6년이네요. 근데 오. 이제 그 6년 사이에 영어 공부를 제대로 하진 않았으니까 그러니까요. 네. 사실은 그냥 노출만 이제 됐을 뿐인데 네. 한 6, 7년 지나고 나서 네. 갑자기 이렇게 뭐 입이 뚫리고 그렇죠. 귀가 뚫리고 그렇죠. 아, 그러셨군요. 근데 재미를 유지하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숙제가 맞습니다. 아닌 영어. 네, 그래요. 선생님 그 영어 응급실이라는 채널을 갖고 계시잖아요. 네. 왜 이렇게 부르셨나요? 사실 제가 원래는 이제 조금 학구열이 높은 지역에서 네. 처음에 이제 학원 강사랑 이제 과외쌤으로 시작을 했는데 대부분 이제 저를 찾아오는 분들이 네. 이제 거의 약간 산소 호흡기가 필요한 거의 약간 살려주세요. 제가 이 영어를 하지 않으면 전 대학에 갈 수 없어요. 혹은 아이고. 뭐 이제 저 정말 이번에 성적이 안 오르면은 정말 부모님이랑 관계가 어떻게 될 수 있어요. 막 이런 친구들이 많이 와가지고 이제 영어 응급실이라는 네임을 갖고 활동을 하게 됐는데 네, 정말 응급 상황이었군요. 네, 근데 나중에는 이제 그런 영어에 대한 고민들을 풀어나가다 보니까 이분들의 삶에 대한 고민도 어떻게 하다 보니까 좀 같이 마주하게 되고, 그거를 풀어나가는 거에 보람도 느끼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요. 지금까지 쓰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영어 ER. 네. 네. Emergency Room. 네, 그래서 제가 맨날 여러분들의 영어를 구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인사를 하고 있어요. 너무 좋아요. 자, 올리신 그 영어 영상들 중에 저희가 몇 가지를 골라봤는데, 네. 그래서 지원쌤이 강조하셨던 포인트들을 네. 같이 여기서 한번 짚어볼까요? 우선은 이제 초등 영문법 시작에 대해서인데, 이걸 만들게 된 동기가 있다면서요? 네, 사실 이제, 영어 하면은 특히나 많은 학부모님들이 우리 아이가 영어를 꼭 잘했으면 좋겠고, 나보다는 영어를 좀 낫게 했으면 좋겠고, 그래서 이제 어린 나이 때부터 뭐 영어 유치원, 그보다 더 어릴 때부터 이제 막 흘려 듣기, 막 무슨 원서를 읽히고 막 이런 거 하시잖아요. 근데, 그런 거에 여파로 이제 초등 영문법도 벌써부터 막 나오더라고요. 근데 사실 저는 초등학교 저학년과 영문법은 정말 안 어울린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우리나라 초등 교과 과정 살펴보시면 영문법 파트는 없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초등 영문법을 굳이 해야 한다면 이제 초등학교 고학년, 즉 5학년 후반에서 6학년 정도에 하는 게 맞고 그것의 역할은 중학교 내신 대비를 조금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함 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정도만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사실 문법이라는 게 별로 중학교 간다고 해서 특별한 게 없고 그냥 용어만 좀 어려워진다고 전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이들이 Hello, my name is 지원. 요거를 한다고 할 때 My name is 지원. 요거 내 이름은 지원이야. 요거를 해석을 못하는 초등학생은 잘 없을 거예요. 네. 근데 여기서 my가 소유 형용사고 name 명사이며 is 비동사의 현재형이고 그 다음에 지원은 보어야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면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용어가 나오면서 이제 어른도 이렇게 되잖아요. 그 용어라는 개념을 그냥 내가 원래 아는 문장에 링크시킨다. 그래서 용어를 링크시킨다 정도로 초등 영문법을 생각해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라는 생각을 하면서 영상을 올렸습니다. 그렇군요. 자, 혹시 우리 학부모님들 중에 우리 초등학생 영문법 언제부터 가르쳐야 되나 고민하셨다면은 지금 지원쌤이 주신 팁은 고학년 정도부터 그렇죠. 그리고 이미 알고 있는 영어 문장을 가지고 링크를 해라. Especially for sixth graders. sixth graders, 6학년이 네. 더 좋군요. 왜냐면 그 전부터 막 네. 아까 이제 수진쌤도 표정이 약간 소유 형용사면 막 투부정사 막 이렇게 되잖아요. 뭐 지금도 잘 모릅니다. 네. 그런 용어들은. 그런.
아, 그렇군요. 네. 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영어 듣기 비법에 대한 또 컨텐츠도 있었는데, 히트죠? 영어 듣기 너무 사실 고민 많이 하시거든요. 그쵸. 네. 어떤 비법이 있을까요? 사실 제가 영어 듣기를 저부터가 일단 어떻게 했는지 좀 고민을 많이 했어요. 왜냐면 저도 완전 한국인으로서 듣기를 했잖아요. 일단 첫 번째로는 단어부터 듣자. 그러니까 저는 총 영어 듣기를 3step, 총 3단계로 나눠봤는데 첫 번째로는 단어부터 듣자예요. 그러니까 특히나 제가 아이들을 만나다 보면은 아이들이 이제 영어 단어를 외워오라고 할 때 절대 원어민 발음 안 들어옵니다. 그냥 뭐 이제 뭐 예를 들면은 뭐 소셜 미디어 뭐 요런 단어도 소셜 미디어 이렇게 발음을 하지 소셜 미디어 몰라요. 그리고 뭐 psychology 이런 거 있잖아요. psychology 요렇게 외우는 건 너무 많고요. 아이고, 그러면 안 되죠. 네, 네네. 그리고 뭐 이제 걷다 이런 단어도 walk 요렇게 발음할 텐데 이거를 work 요렇게 발음하는 친구들도 꽤 있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그 단어의 발음을 모르면 듣기가 될 리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단어를 외울 때부터 요즘 우리 핸드폰 너무 좋잖아요. 네. 스마트폰을 뒀다 뭐합니까? 스마트폰에서 제발 우리 사전을 꺼내가지고 조금만 그 손가락 몇 번만 움직이면은 발음이 들리는 이 시대에서 발음을 제발 듣고 이제 그래요. 단어를 외워주셨으면 좋겠고요. 아하. 네, 그래서 단어부터 일단 듣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로는 이제 인토네이션 체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말과는 다르게 영어는 이 인토네이션이 확실하잖아요. 그렇죠. 네. 뭐 이제 확실히 끝에서 두 번째 단어 뭐 psychology 뭐 약간 이런 느낌으로 이렇게 인토네이션이 있으니까요. 네, 네. 그래서 그 인토네이션을 잘 확인해 주시는 게 중요하고 마지막 세 번째는 연음입니다. 뭐 예를 들면은 뭐 원한다 할 때 want to 뭐 이런 게 나오는데 want to 혹은 뭐 wanna 뭐 이런 식으로 막 발음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좀 잘 챙겨 보시면 영어 듣기에 고민이 좀 해결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여러분 고민 해결이 좀 되셨나요? 영어 듣기를 잘하고 싶으시면은 단어부터 집중해서 준비를 하시고 단어를 듣고 나서는 어조, intonation 그리고 마지막으로 연음이 되는 거에 초점을 맞춰서 들으시면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듣는 것만으로는 소용이 없다. 지금 당장 실천하셔라. 듣고 바로 실천. 그렇죠. 너무 중요하죠. 자, 그 다음에는요, 영어 회화 잘하는 법. 이게 그 실천이 될 것 같은데, 그렇죠, 정말 그렇죠. 솔깃한 제목이거든요. 좀 알려주세요. 사실 일단 회화를 잘하려면 제일 정말 특히나 한국인들한테 중요한 게 일단 뱉는 겁니다. 제가 만난 특히나 이제 제가 뭐 대기업 임원분들 티칭도 꽤 많이 했었는데요. 그분들 영어 잘하세요. 그리고 사실 요거 들으시는 분들도 영어 잘하십니다. 제가 보기에는 많은 한국인 분들이 나 영어 초보야 하시는데 사실 다른 나라 사람들이 보면 중상위 실력 갖고 계실 거예요. 네, 엄청난 단어 알고 있고. 네. 근데 안 뱉으시니까 못하는 느낌? 그래서 그냥 한 단어라도 뱉으면 돼요. 예를 들면 물 주세요를 굳이 처음에 can I have some drink 혹은 뭐 I need some water 이렇게 안 해도 water? 이렇게 해도 알아듣지 않습니까? 그럼요. 네. 그래서 일단은 한 단어부터 이렇게 살짝 뱉어보는 그런 자신감이 필요하겠고 두 번째로는 제가 일상회화 4스텝 연습 방법이라고 이렇게 영상을 올려놨었는데요. 가장 조금 영어에 대한 효능감을 빨리 느낄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4스텝이 4단계라는 거잖아요. 네. 첫 번째로는 일단은 여러분들의 스마트폰 녹음기나 뭐 그냥 일상생활에서 들고 다니실 수 있는 녹음기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로는 여러분들이 하루 종일 이제 스마트폰이라는 거 들고 다니시면서 대화 내용이나 이런 거를 녹음을 하세요. 자신의 하루를 그냥 녹음을 해놓는 거예요. 신경 안 쓰시고 그냥 녹음을 해놔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 녹음한 한글이겠죠, 대부분. 그거를 조금 빠른 배속으로 들으면서 내가 얘기했던 한글 문장을 타이핑을 합니다. 당연히 한글로 편하죠, 여기까지.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그 한글 문장만 일단 먼저 영어로 바꿔요. 이때 영어로 바꿀 때 뭐 우리가 흔히 아는 뭐 번역기의 도움 뭐 너무 어렵다면 받으셔도 괜찮고요. 뭐 본인이 최대한 해보고 나중에 뭐 잠깐의 원어민 첨삭을 받으면 더 좋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일단 그 완성된 문장들만 반복 연습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자기가 평소에 말하는 문장들만 일단 먼저 연습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걸로 하면은 이제 대기업 분들이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왜냐면 자기가 이 평소에 말하는 문장들만 하니까 갑자기 영어 실력이 엄청 오른 것 같은 느낌이 드신다는 거예요. 네. 매일마다 막 회의 때 말하는 거, 매일마다 아이들한테 말하는 문장들이다 보니까. 그렇죠. 이 방법 추천드립니다. 왜냐면 사람마다 자기 환경이나 일하는 업무 그렇지, 환경에 따라서 쓰는 단어들이나 표현들이 한정적이거든요.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서브젝트, 모든 주제에 대해서 얘기하지는 않죠. 그렇죠. 네, 그래서 뭐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은 뭐 이런 용어들을 쓸 것이고, 뭐 이렇게 아이들과 일하는 사람은 아이들과 관련된 용어를 쓸 것이고, 평소에 내가 하는 말들을 우리말 그대로 녹음을 해서 그걸 영어로 바꿔가지고 그 다음에 반복적으로 네. 말하는 연습. 너무 좋아요. 그게 아하. 뭔가 처음에 영어를 시작했을 때 가장 빨리 나 영어 많이 늘었는데 약간 이런 느낌 받기 참 좋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나랑 아무 상관없는 거를 이렇게 공부하는 것보다는 그냥 내가 원래 쓰는 말들 그런 것들을 영어로 바꿔서 연습하면 훨씬 실용적이겠네요. 네. 아, 좋습니다. 자, 그래요. 우리 잠시 노래 듣고, 그 다음에 얘기 더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질문과 또 인사 말씀 지금 샵 1045 그리고 반디로 보내주세요. Here's the Foundations, Build Me Up, Buttercup. The Foundations의 Build Me Up, Buttercup 들으셨습니다. 우리 청취자 이세영 님이요. 성인도 영어 공부 가능할까요? 영어 자막으로 영화 보는 딸과 함께 가끔 영화를 보는데 자막도 너무 빨리 지나가는 것 같아요. 그래도 계속 보는 게 효과가 있을까요? 지원쌤? 일단은 안 보는 것보다야 훨씬 효과가 있겠죠. 아하. 근데 이제 저는 사실은 이거는 뭐 선생님들마다 워낙 의견이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사실 다 이제 목표는 똑같잖아요. 이제 정상이 이제 영어를 잘하는 거고 요 길로 가냐? 요 길로 가냐, 요 길로 가냐의 차이인데,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제 티칭 경험으로 이제 돌이켜 보면은, 세영님을 포함한 성인 학습자분들이 영어 자막으로 봤을 때 그 영화의 내용이 이해가 되고 있는 상태면 좋을 것 같아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근데, 자막도 너무 빨리 지나가고, 이게 그림만 봐서는 도대체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다 하면은, 크게 이제 그 단어랑 지금 화면이 매치가 안 되잖아요. 스트레스만 늘어나죠. 그러면 약간 우리가 지금 뭐 약간 아랍어 뉴스 듣는 거랑 크게 차이가 없지 않나. 내용을 알고 있어야지 그게 단어랑 매치가 될 테니까요. 근데 그래도 이제 우리나라의 그 정규 교육과정상의 영어가 있었으니까요. 그 세대를 지나오신 분들은 어느 정도는 이해가 되실 테니까 네. 딸이랑 같이 보는 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아주 좋은 포인트를 짚어주셨는데, 가급적이면 사실 내용을 좀 잘 아는 그런 영화에서 이제 영어 자막까지 같이 보는 거는 그게 더 좋을 것 같다. 또 아예 안 보는 것보다는 또 보는 게 좋죠. 그죠. 네. 소리라도 이렇게 노출이 되면은 적어도 그렇죠. 이제 나의 고막이야. 이게 영어구나. 그러니까요. 그 느낌이 있으니까요. 아우, 좋아요. 자, 우리 청취자 이소라님은요, 영어식 사고가 어려워요. 요즘 스피킹이 많이 올라가고는 있는데, 막상 내가 하는 영어가 한국식 영어인 것 같아서 부끄러워서 못 뵙겠다는 단계에 왔습니다. 애초에 처음 시작할 때는 어떻게든 말을 했는데, 용기가 점점 사라지고 있어요. 솔루션 좀 주세요. 지원쌤. 이게 바로 진짜 이제 영어 중고급 완전 고급으로 넘어갈 때 하는 고민이잖아요. 네. 사실 저도 대학생 때 딱 이 고민을 했었거든요. 이제 제가 대학교 때 스페인어랑 영어를 전공을 했는데, 저도 약간 이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내가 한국에서만 영어를 공부했는데, 내가 지금 말하는 게 뭔가 한국식 영어 같은데? 근데 이 고민을 해결해주신 저희 이제 원어민 교수님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하시는 말이, 이럴 때 제일 필요한 게 collocation, 콜로케이션 공부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뭔가 이렇게 우리가 키가 크다, 한국어로 이제 키가 크다고 하지, 뭐 키가 높다라고 하진 않잖아요. 이런 식으로 자주 어울리는 단어들을 아예 청크로 묶어서 외운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콜로케이션들을 좀 많이 찾아보시고, 그런 콜로케이션이 모여있는 이제 뭐 제가 특정 출판사를 언급할 수는 없지만, 뭐 책 찾아보시면 책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런 것들을 공부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 덩어리 표현들 위주로 네. 이제는 좀 공부를 하시는 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이소라님, 이미 아주 높은 단계까지 오신 것 같습니다. 경하드립니다. 네, 그래요. 자, 여러분 계속해서 질문 보내주세요. 샵 1045 반디 그리고 유튜브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원쌤,
영어를 가르치는 선생님으로서 제일 보람을 느낄 때는 언제세요? 사실 뭐 아주 원초적인 거는 이제 영어를 잘하게 되셨을 때. 뭐 그건 너무 그렇죠. 당연한 얘기죠. 네. 드디어 입을 떼셨군. 그러니까요. 이런 게 당연히 보람이고요. 네. 또 다른 거는 이제 영어를 어떤 도구를 삼아서 이분이 하시고자 하는 목표를 이루셨을 때 그런 게 좀 좋아요. 예를 들면 영어 이제 가르치던 제자분들 중에 영어를 잘 못하셔가지고 이제 헤어 메이크업 기술이 되게 뛰어나신데 한국에만 계셨던 분이 계셨는데 네. 저한테 영어를 배우시고 나서 이제 뉴욕 패션위크에 진출하신 분이 계셨어요. 그럴 때 이제 굉장히 와 내가 또 오, 난리가 나는구나 이제 막 이런 느낌. 해냈네. 네. 아. 그리고 이제 아이들 가르치다 보면은 그 아이가 이제 분명히 저는 영어만 가르친 것 같은데 영어 성적이 오르면서 좀 아이 자체가 자신감 있게 나도 좀 할 수 있구나 해서 다른 과목 성적도 같이 오르는 모습 보고 이러면은 이제 네. 막 역시 이 직업 계속 해야 돼 이런 느낌 받습니다. 아, 그래요. 너무 좋네요. 근데 제가 듣기로는 선생님이 이게 맞나 모르겠네. 매년 수능을 치르러 가신다라는 소문이 있습니다. 맞아요? 소문 아니고 사실입니다. 어머나. 아니 지금 수능 이제 한 달 안 남았거든요. 네, 11월 올해도 17일. 보러 갈 예정입니다. 정말요? 네. 왜요? 아니요. 왜? 그쵸. 사실, 이거 많이 궁금해 하시는데, 네. 그리고 이제 혹시 제가 가서 민폐가 되지 않을까도 걱정하시는데, 걱정하지 마세요. 이제 꽁꽁 둘러싸고 정말 조용히 갔다 옵니다. 근데, 일단 매해 가는 이유는, 사실 처음에 제가 이제 19살, 20살 지나서 21살, 22살 때는 빠르게 문제를 접하기 위해서였어요. 그때는 제가 고3들을 가르치고 있었어서. 아, 그래서 수능 문제를 직접 네, 가서? 가서 네. 최대한 빨리 보고 나와서 바로 이제 그 문제풀이 강의를 찍으려고. 아하, 네, 처음에는 그래서, 굉장히 네. 이제 지극히 먹고 살기 위함이었다. 그런 느낌이었는데 네. 이제 그 다음부터는 뭔가 현장 분위기도 느끼고 좀 아이들한테 시험 오기를 전해줘야겠다? 이런 생각으로 가다가 이제 나중에는 조금 스스로 초심을 다잡는데 이만한 게 없더라고요. 이야. 그러니까 가서 앉아 있으면 진짜 많은 생각이 들어요. 사실 의외로 제가 지금 올해로 11년, 12년째 이렇게 수능을 보러 갈 텐데 해마다 아이들의 모습이 조금씩 바뀌고 수능 양상도 조금씩 바뀌거든요. 보면서 트렌드가 이렇게 변하고 있구나도 보이면서 나도 저럴 때가 있었지 싶고 또 이렇게 긴장하는 아이들을 보면 내가 진짜 이 친구들을 위해서 뭘 더 해줄 수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어쨌건 수능이라는 걸 본다는 게 이제 우리나라 교육 과정의 거의 이제 마지막 과정 중 하나잖아요. 어떻게 보면 학부모님들도 여기까지 오기 위해서 아이들에게 이제 많은 걸 투자하시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여기까지의 과정을 오기에 내가 뭘 더 해드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사교육비를 조금 더 이렇게 절감을 하고 좀 더 많은 것들을 내가 도움을 드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돼요. 대단하시네요. 아니요. 그래서 좀 뭔가 스스로를 다잡는 계기가 돼가지고 수능을 보러 갑니다. 네. 학생들과 정말 같은 마음이 네. 되고 정말 낮은 자세로. 네. 그래서 솔직히 말하면 국어 풀 때는 좀 재밌고요. 수학 풀 때는 솔직히 말하면 이제 한 1번, 2번 풀고 3번부터는 모르겠어요. 30번까지 10년이 지났는데. 네. 그래서 1번, 아이고. 2번까지 풀고 이제 작년에는 3번까지 풀었는데 올해는 2번이네 하면서 이제 나머지 문제 풀 때는 네. 수학이 100분이거든요. 굉장히 길잖아요. 1, 2번 풀고 나면 한 5분 지나거든요. 나머지 95분 동안 이제 앞으로 나의 미래를 어떻게 해야 되지? 하면서 이렇게. 그러니까요. 영어 시험 하나 때문에 사실 가시는 건데 그쵸. 하루 그리고- 종일 거기 앉아 계시는군요. 아닙니다. 아이고. 영어 시험 풀 때는 이제 아이들한테 텔레파시를 보내요. 얘들아, 답 이거야. 이거라고. 제발 이걸 찍어. 막 약간 이렇게 텔레파시를 알겠습니다. 보냅니다. 네, 영어 공부할 때 이렇게 좀 팁을 지금 많이 주시기도 했는데 또 특히 이런 거는 꼭 기억했으면 좋겠다 하는 우리 학생들에게 팁을 준다면 뭐가 있을까요? 사실은 저는 아까 전에 그 회화 공부할 때도 같은 맥락 말씀을 드렸는데 네. 일단 뱉고 보자라는 그 마인드를 꼭 장착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영어 공부 평상시 할 때도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영어를 잘하십니다. 제가 11년 동안 가르치면서 정말 많은 학습자분들을 만났고 네. 지금 뭐 EBS에서도 제가 이제 프로그램을 그래도 여러 개를 했고 그리고 뭐 온라인에서도 정말 많은 학습자분들 만나고 있는데 막상 첨삭을 해드리면요 생각보다 진짜 잘하시거든요. 그렇죠. 걱정 마세요. 한마디라도 일단
한 단어라도 뱉어보시면 그 다음부터 뭔가 좀 수월하게 연결이 될 거고 그리고 한 단어씩이라도 좀 외우는 실천을 해보시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 그 제가 되게 좋아하는 책 중에 그 Atomic Habits 아주 작은 습관들의 중요성을 말하는 책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모여서 이제 큰 실력을 만드니까 한 단어씩 뱉고 네. 한 단어씩이라도 외우자. 네. 그거를 오늘의 포인트로 가져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약간 티끌모아 태산이랑 그렇죠, 비슷한 것 그렇죠, 같은데 그렇죠. 예, 조금씩 계속 뱉어내면서 영어 실력을 쌓아가길 바라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좀 의기소침해지신 분들에게 동기부여가 될 만한 좋은 말씀을 좀 해주신다면은요? 일단 의기소침. 왜 의기소침한가? 그거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의기소침하신 분들이 보통은 이제 많은 경우가 영어 공부에 계속 실패를 해서, 그러니까 실패의 경험이 많이 쌓인 경우가 있더라고요. 왜 실패를 했는지 생각해 봐야 돼요. 가장 큰 건 냉정하게도 이제 동력이 떨어져서거든요. 특히나 성인학습자분들은 내가 왜 영어 공부를 하는지. 네, 냉정하게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네. 나에게 정말 영어 공부가 필요했던가? 그래서 특히 성인학습자분들은 이제 영어 공부에 있어서 승진, 취업 이런 생존이 걸린 문제가 아니면은 집중하기 어렵거든요. 네. 그리고 뭐 요즘 번역기 워낙 잘 나와 있어가지고 뭐 굳이 영어 공부 안 해도 될 만한 상황이라서 네, 그냥 이게 영어를 잘하면 좀 멋있어 보이고 내 인생의 수건 사업 같은 거라서 요런 느낌으로 영어 공부를 접근하실 거면 이제 안 하셔도 괜찮다. 그런 걸로 괜히 이제 자존감 깎아먹지 마시고 안 하셔도 괜찮다. 네. 근데 이제 그래도 꼭 필요하신 경우에 하신다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다시 작은 것부터 하나씩 시작하시면 자존감 회복에 도움이 되실 거다라고 처방을 드립니다. 오늘 영어를 배우러 사실 이 시간을 마련했는데 여러 가지로 좀 인생에 대한 동기부여도 그러니까요. 좀 되는 것 같은. 제가 아직 너무 애기인데요. 제가 너무 과한 말씀을 드린 게 아닌가. 너무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질문 주신 많은 분들 감사합니다. 그중에서 저희가 방송되신 분들께 선물 보내드릴 건데요. 커피 쿠폰 당첨되신 분들 5120님, 0766님, 6199님, 2778님, 그리고 1181님 축하드립니다. 커피 쿠폰 보내드릴게요. 지원쌤! 네.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급할 때는 지원쌤. 급할 땐 저 말고 많은 영어 선생님. EBS 반디 앱 오디오 학당.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Well, that's going to do it for our show today. I'm going to wrap things up now with ELO, Mr. Blue Sky. And as always, I'll see you in 22 hours.